바이스톰 코리아는 민간 분야와는 별개로 중국, 일본, 북한 등의 주변국과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의 강대국들을 비롯 그들의 국익 또는 사익에 따라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국가정부, 단체, 인물을 경계합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고 현재 대한민국 외교, 안보만 보았을 때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외교, 안보 역량이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따라서 국내 언론의 논조와 정치인들의 주장을 제거한 외신이 바라보는 현 시점 대한민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현 시점 한반도를 둘러싼 대부분의 국가들이 겉과 속이 다른 정책, 다시 말해 각 분야에 따라서 철저히 속내를 가린 양면적 전술을 펼치고 있기에 양쪽 모두의 말을 들어봐야 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도 체크하여 균형적인 감각을 찾는 것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격전지인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일들, 그리고 G20이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융주간지 배런스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담 중에 있었던 한미일 3자 회담에서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면서 최근 기록적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7차 핵실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응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을 압박하게 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긴급 회담 전날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이와 같은 회담을 가졌다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라는 명분이 있으니 말입니다. 백악관이 발표하는 공동 성명 내용을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마찬가지의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스도 북한이 지금 신냉전을 의도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과 모스크바에 대한 적대감을 악용하여 올해 기록적인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실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의 여부를 떠나 그런 우려감 해소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이라는 부분은 마땅히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시각으로 호주의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는 북한의 최근 도발적 미사일 발사는 보이는 것만큼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이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순간이라 파악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이전 모든 정권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생존을 원하는 것이라는 시선을 제공한 것인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미치광이인지 생존하고자 발악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엇갈리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일 관계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균형 감각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대의 명분을 앞세운 이 한미일 회담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영자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즉각 한미일 회담에 대한 사설을 풀었는데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 활동에 대한 입장을 더욱 조율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관리하기 위한 의견을 모색했다면서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을 조율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대결하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가 내놓은 중국의 시각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도 만나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그 이후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열린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조율할 것이며 결국 이는 압력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인데요. 다시 말해 중국은 한미일이 이미 한 번 압박을 가했지만 북한이 전혀 나아지지 않자 그 위협의 강도를 키운 것이며 미국 주도의 이런 행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동맹국들과의 담합이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매체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양시위 선임연구원이 이번 조치는 불길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 주장한 부분을 전하면서 과거 경험상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를 강화하면 북한에 더 강력한 대응을 촉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구실로 한일 군사협력을 진전시키고 미국의 아시아 나토 계획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진작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중국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협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면서 한일은 전시노동 문제로 크게 훼손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으나 결국 한일 양자 관계는 저점이든 고점이든
미국의 전략에 따라야 하고, 바이든이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위해 동맹국들을 대거 끌어들이려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가시적 차이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중에서 한쪽 편을 들기에 더 어려운 입장은 한국이라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긴밀감과 특히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자, 신뢰할 수 없는 대표적 국가 중국에서 나온 사설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이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짚고 넘어갈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의 목적을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는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아니라 결국 중국 견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시선이 지배적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과 인권을 증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기에 바이든은 캄보디아를 직접 방문했다 보도하고 있으며, 정치 외교 전문 매체 악시오스 또한 바이든의 캄보디아 방문은 중국에 대한 반격 의지가 있는 아세안 국가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는 만남이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미일 3자 간의 군사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과 영토로 또는 경제 분야에서 대립 중이기에 두 가지 이익을 얻는 구조인 반면,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얻는 것도 있지만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인해 잃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단지 북한 문제만으로 미국이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강화를 노린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해석인 것이죠. 갑자기 한일 회담까지 이루어지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한일 간의 평화 모드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기에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를 비롯한 다양한 싱크탱크들이 일제히 한일 간의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록펠러 재단 이사회 의장인 제임스 스트라브리디스는 니케이 아시아를 통한 칼럼에서 한국을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비공식 안보 협의체에 추가하여 한일 긴장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등 미국은 그들의 최대 국익을 위한 인위적 한일 갈등 완화를 너무 티나게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외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에 맞춰 움직이는 국가가 된 지 오래이기에 우리 역시도 그들에 대해 양면적 시각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최근의 사례들만 모아봐도 한 트럭인데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철통같이 지켜주는 한미 군사동맹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는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 상황입니다. 싱가포르의 CNA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 세제 공제 개혁으로 공급망 우려에 직면했다 보도했고, 현대자동차가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원옥 조지아 상원 의원이 나서서 새로운 법안을 내고 바이든을 압박해보기도 했지만, 미 정부에서는 한국의 우려는 이해하나 법대로 간다는 냉소적인 반응만이 돌아왔습니다. 어디 그뿐만인가요? 반도체 동맹이라는 중국 견제를 위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한국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산업 분야도 예외는 없습니다. 포브스가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국 중 하나가 되었다는 보도를 하고, 다양한 외신들이 한국의 방위 산업 확장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자 이 분야에 독보적 국익이 걸려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최근 잘 나가기 시작하자 미국은 그들의 방위산업 지배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EU의 대체 무기 공급국이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미국 국방산업협회의 전 고위 간부인 웨슬리 홀맨의 입에서는 한국이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미국 무기산업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대놓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 맞습니다. 허나 분야에 따라 또는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는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우리는 일본을 통해 수십 년 전 이미 확인한 바 있는데요. 미국은 동맹국이지 상국이 아님을 우리가 재인식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는 현재 다양한 국가들의 노선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외교 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친미 반중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많은 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디 미국 편 들기만 해보라고 우리에게 늘 엄포를 놓는 중국도 또 다른 이면에서는 글로벌 타임즈를 통해 이런 사설을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국제 환경은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긴밀한 한미 협력이 필요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되는 것과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파트너인 만큼 미국 편만 들지 말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체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니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 달성을 하려면 이 지역의 공급망 통합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중국과도 돈독한 협력 관계란 것을 강조한 것이죠. 심지어 일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차후 소개해드리겠지만 사실 일본의 외교 전문가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언은 미국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호하게 중국의 행동에 반대하는 일본 정부이지만 그와 반대로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 리커창 총리와 건실한 중일 관계 모색에 대해 주창하고 있는 것을 봐도 일본에는 양면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번 외교의 주 무대인 아세안 국가들은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아세안 회담은 남중국해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깊은 분열을 드러냈다는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처럼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균형 외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자신들이 강대국 간의 긴장의 무대가 되기를 거부했으며 나토라는 조직으로 미국과 엮여있는 유럽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 것이 유럽 강대국들의 공통된 시선인데요. 유럽을 대표하는 강대국 중 하나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중국을 단독 방문했다가 프랑스의 르피가로의 맹비난을 받은 바 있지만 사실 이런 프랑스도 미국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이 되는 것을 가장 전면에서 반대하는 국가인데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일 수 있으나 경제 문제와 미국의 태평양 주도권 문제 혹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럽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친미 반중 혹은 친중 반미 같은 흑백 논리를 가지고 단 1%라도 균형을 깨트리는 노선을 선택한다면 이는 외교적 자살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G20이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처럼 이번 G20 정상회담은 초강대국들의 대결을 앞두고 바이든과 시진핑에게 모든 시선이 향해 있을 정도로 초긴장 상태의 모임이 될 것인데요. 블룸버그는 이번 G20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만날 때 주의해야 할 8가지 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데뷔하는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다면서 신인 명단에는 호주의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모임은 다른 정상들과의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모임의 복잡성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G20 그룹 내에서 자국의 국익을 우선한 관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 기존의 세계 질서가 점점 더 양극화 혹은 다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사이에 급속히 냉랭해진 관계와 전 세계적 공급망과 물류 문제, 북핵 문제 등 큰 맥락만 보더라도 이번 G20은 정부의 외교적 대응 능력과 균형 감각이 최대치로 필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저절로 되는 대목인데요. 국가 정상의 단 한 번의 제스처와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 국익에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크게 해가 될 수도 있기에 마지막까지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